네, 이제 6과목 시작합니다. 자, 연구실, 전기, 소방 안전이죠. 자, 연소 이론부터 볼게요. 자, 연소 이론. 연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빛과 열을 수반하면서 급격히 산화하는 것을 우리는 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급격히가 이제 키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산화 반응. 자, 가연물이 산화해서 전자를 잃는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 화학에서 산화 그러면 산소와 반응, 즉 산소를 얻어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산소를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자적 반응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자적 반응에서는 나트륨이다. 그러면 나트륨이 이온이 이제 나트륨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분해되는 거. 우리 이렇게 전자를 잃는 반응. 이제 이런 거, 전자를 잃는 게 우리는 이제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의 용어들을 살피겠습니다. 자, 인화점.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자,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과 접촉할 때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저 온도예요.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과 접촉할 때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것을 우리가 인화됐다. 그래서 인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점은 연소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온도.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예요. 그러니까 발화점이 없다는 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인화점과 발화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데, 자, 인화점이 먼저 나오죠. 자,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자,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그죠? 최저의 온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연소가 가능한 없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화원 없이 연소 가능한 최저 온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화점, 발화점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질들이 쭉 나오는데,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휘발유, 아세톤, 톨루엔, 에틸알코올, 등유, 중유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인화 발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물질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은, 자, 인화점은 마이너스예요. 영하 되게. 그쵸. 여기까지 아세톤까지는 점화원이 있으면 그냥 불 붙어요. 아무리 추워도 되게 춥죠. 근데 이제 톨루엔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이 추우면은 잘 안 붙죠. 날이 추우면. 그래서 요거는 불씨가 있더라도, 점화원이 있더라도 온도가 좀, 자, 4.5, 13 이렇게 좀 더워야 되는 거죠. 등유, 중유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이제 발화점들은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185도, 100도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세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발화점의 온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다르죠. 이렇게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세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등유, 중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얘들은 둘 다 인화점도 다 좀 높고 발화점도 높고 뭐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소의 범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연소의 범위, 연소에 필요한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 또는 자력으로 화염을 전파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소의 범위. 자, 그러니까 연소가 되려 그러면 그 공기 내에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 뭐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다 이렇게 했는데 연소 상한, 자, 어퍼, 플레이머블, 불 붙을 수 있는 상한, 그래서 연소 현상이 발생하는 농도 범위의 상한, 자, 하한, 여러분, 로어, 플레이머블, 리미트, 로어, 그래서 연소 현상이 발생하는 농도 범위의 하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어의 정의니까 잘 알아두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죠. 자, 위험도. 자, 위험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거는 연소 하한. 그 다음에 이거는 연소 상한, 연소 하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위험도는 연소 하한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연소 상한과 연소 하한의 차이가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요거를 요렇게 하나 분모 분자를 떼면은 자, 연소 하한. 그죠? 연소 상한.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상수죠. 이렇게 띄면 그러면 결국은 이 값이 크면은 이 값이 크다. 이렇게 하겠죠. 이 값이 크다. 이게 크면 얘가 전체가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연소 상한, 연소 하한 요 갭이 크면 연소 상한이 높고 연소 하한은 낮으면 바로 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연소 상한은 높고 연소 하한은 낮다. 그러면 그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산소 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자 최소 농도 minimized 산소니까 oxygen concentration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산소의 몰수를 연소의 몰수로 연료의 몰수죠. 참 연료의 몰수 그러니까 전체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 왜냐하면 이제 산소가 기여하는 몰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에다가 하한, 자, 연소 하한, 자, LFL을 곱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요게 최소 산소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연소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 압력, 산소 농도, 이제 이런 것들, 산소 농도가 상승한다. 온도와 압력이 높다. 그러면 연소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불활성가스의 농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연소 범위는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소 한계 곡선입니다. 연소 한계 곡선. 자, 일반적으로 이쪽에 농도 압력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자연 발화 온도 에너지 조건 해서 X축과 Y축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보통 포화 증기압 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이 자, 연소 상한계. 그러면 당연히 요 라인은 연소 하한계. 이 차이가 크다 그러면 위험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연소 범위 화염 전파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더 축축 커지는 거죠. 위험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뭐 최고 연소 속도 농도, 화공 양론 조성비, 뭐 자연 발화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그 다음에 포화 증기압 선도,
그 다음에 연소 상한, 하한, 뭐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연소의 범위 기출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연소의 범위가 볼륨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소의 범위를 볼륨 퍼센트로 나타내주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아세틸렌, 수소,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암모니아, 아세톤, 프로판, 휘발유, 중유, 등유까지 해서 쫙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아세틸렌은 이제 2.5에서부터 81까지 볼륨 퍼센트가 저 정도만 되면은 연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2.5만 돼도 연소하니까 아세틸렌은 되게 잘 탄다고 볼 수 있죠. 수소도 그런 경우죠. 수소도 잘 탄다고 볼 수 있죠.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7에서 37. 그러니까 이건 좀 좁죠. 레인지가. 범위가 좀 좁죠. 이 차이가. 이건 좀 크죠. 이것들은 크죠. 차이가. 이것들은 좁죠. 차이가. 좁죠. 암모니아. 이것도 좁고 다 좁습니다. 이런 데들은. 그 다음에 중유. 이런 것들은 좁죠. 되게. 그래서 연소의 범위. 그래서 뭐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는 게 실험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세틸렌, 수소, 메틸알코올 이쪽이고 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 좀 많죠. 공업에서는. 근데 우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쪽이 많이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연소 범위, 이런 갭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연소의 4요소, 연소의 4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크게 보면은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해서 이게 이렇게 4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4요소가 누구냐? 그러면 가연성 물질, 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 이렇게 4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가연성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가연물. 이거는 공기, 산화제, 자기 반응성 물질, 점화원, 고열물체, 나화, 정전기, 마찰, 그 다음에 전기, 스파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쇄 반응, 화학적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요소와 4요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3요소니까 3개만 표시하면 되니까 삼각형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온도, 산소, 연료.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이거 돌려놓으면 이쪽이 산소, 온도, 연료,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시할 때 온도, 산소, 연료 이렇게 그냥 보통 표시를 합니다. 삼각형. 요건 4개니까 4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사각형을 그리면 좋겠는데 사각형은 보통 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면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면체를. 그럼 이제 4개의 면이니까 각각의 면에 요거를 하나씩 다 쓸 수 있겠죠. 사면체니까. 그래서 4개의 면이 있죠. 돌아가면서 뒷면, 밑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저 뒷면, 그 다음에 밑면에서 사면체니까 사면체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각 면에 가연성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가연성 물질. 가연성 물질에 이제 뭐가 있느냐? 당연히 고체, 액체, 기체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고체는 종이, 소면, 목재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휘발유, 등유, 경유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또 알코올도 있고 기타 등등 많죠. 기체 가연물도 프로판, 부탄, LPG, LNG 등등등 다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연물의 구비 조건 잘 타려면은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발열량이 크다. 표면적이 크다. 표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반응이 활발해지는 거죠. 접촉 면적이 커지니까 반응성의 증가. 이건 이제 접촉 면적의 증가 때문에 그래요. 접촉 면적의 증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시킬 때 가루로 잘 빻아서 넣어주는 이유도 표면적이 넓어지죠. 가루로 빻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예를 들어서 감자 요리를 빨리 먹어야 되겠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 뜨거워서 못 먹으면 조각 빨리 썰죠. 빨리빨리 쫙 썰어놓고 작은 조각을 하나 먹으면 이 각각의 조각이 금방 식으니까 이렇게 먹죠. 그거는 표면적을 넓혀줌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식사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거예요. 표면적이 클 것.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 물질, 이렇게 생성 물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반응 물질 이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넘어가야 되는 최소의 고개 에너지. 이게 낮아야 반응이 그냥 바로 일어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봤자 반응만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응물, 생성물 초기 이 높이는 똑같은데 얘가 이렇게 높으냐, 이렇게 낮으냐. 그러면 당연히 높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반응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도도는 작을 것.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물질을 태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열을 가했어. 열을 가했는데 빨리 불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을 가했더니 이 열이 쫙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건 열 전도율이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져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죠. 그러니까 열 전도가 작아야 여기다 열을 가하면 열이 안 퍼지고 여기에 그냥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떼면 바로 그냥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은 게 뭐예요? 목재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 붙이면 바로 타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철판, 열 가하면 그 열이 어디로 해야 돼? 다 퍼져버리죠. 철판 전체. 그런데 물론 이제 열 전체가 뜨뜻해지긴 하죠.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바로 불은 안 붙잖아요. 그래서 열 전도도가 작을 거.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인데 발열 반응은 이렇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반응 물질. 생성 물질. 자, 요게 활성화 에너지 낮죠? 그리고 뚝 떨어지죠. 생성 물질. 요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자,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그 발열 반응일 것. 이렇게 발열 반응이 잘 타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화재 나면 다 주위가 뜨뜻해지죠. 다 발열 반응이에요. 불 나면서 뜨뜻하다 그러면 다 발열 반응인 거죠. 그다음에 연쇄 반응. 계속해서 이어서 타는 거니까 연쇄 반응.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상식적인 거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산소 공급원입니다. 자, 산소 공급원. 대표적인 게 뭐 공기죠. 공기고, 대기 중에 공기 20%, 그 다음에 뭐 80%의 질소, 뭐 그 밖에 산화제와 자기 반응성 물질. 자,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은 환원돼요. 그럼 남을 산화시키려고 그러면 남에게 산소를 줘야 되는 거죠. 그 산소는 내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내가 발생시켜서 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 본인은 환원되는 거, 그게 산화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 자, 요거는 이제 분자 내에서 연소를 하는 물질로서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이 외부에서 산소 공급 없이도가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연소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 그 다음에 산화제와 자기 반응성 물질로 이렇게 두 개 나눠볼 때, 자, 위험물은 인류에서부터 육류까지 있어요. 위험물은 인류에서부터 육류까지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산화성 고체고요. 제6류는 산화성 액체예요. 그래서 여기가 산화성 고체, 육류가 산화성 액체.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자, 인류와 육류. 이게 이제 산화제인데, 그래서 산화성 고체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염소산 염류, 뭐 염소산 염류, 질산 염류, 요오드화산 염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는 과염소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질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는 뭐 유기 과산화물,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뭐 니트로 화합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류는 뭐냐면 요거예요. 오류 위험물이 자기 반응성이거든요. 자기 반응성 물질을 우리가 위험물 관리법에서 제5류의 위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 여기 우리 실험실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뭐 요 정도만 알아놓죠. 물론 뭐 그러면 뭐 여기는 없지만 뭐 2류는 뭐냐? 그러면 2류는 가연성 고체. 그다음에 3류는 뭐냐? 3류. 이건 자기 발화 물질, 그다음에 금수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없지만 뭐 4류는 이제 인화성 액체. 이거는 산화성 액체예요. 6은. 그다음에 4는 인화성 액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표는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화원. 자, 점화 에너지인데, 자, 열적 점화원, 나화, 자, 난로, 담배, 뭐, 보일러, 토치램프, 이런 것들. 자, 고체의 표면, 전열기, 배기관, 뭐, 연도, 연통. 연도는 연기 나오는 곳이에요. 연통. 보일러 연기 나오는 연통. 그런 거죠. 기계적, 물리적 점화, 압축열. 기계를 극하게 압축할 때, 압축열, 대표적인 게 압축착화기관, 디젤기관 뭐 그런 거 있죠. 공기를 강하게 압축하면 온도가 엄청 올라가요. 거기다가 압축 공기만 빨아들여서 강하게 압축한 후에 혼합기를 분사해서 그 열로 폭발시키는 거. 그게 디젤기관의 폭발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마찰열, 뭐 당연히 마찰. 그래서 뭐 산불 같은 것도 나무와 나무가 마찰해서 마찰열에서 불이 나죠. 산에 태풍이 불거나 뭐 그런 때. 마찰 스파크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점화원, 유도열, 도체 주위에 자기장이 존재할 때 전류가 흘러서 발생하는 열. 전기가 흐르면 도선에 열이 납니다. 미약하지만 언제나 열이 나요. 전자도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납니다. 도선도. 그래서 전선줄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전선줄 한 20년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전선줄도 갈아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 열이 나옵니다. 누전. 자, 누전 등에 의한 전기전환의 불량에 의해서 누전. 글자 그대로 뭐 전류가 새는 거죠. 뭐 누전되는 거. 저항. 자, 저항. 전기 저항. 우리가 R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건 단면적과 길이. 그래서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고 물질 고유상수인 비례상수 K 이렇게 써져. 이게 저항을 나타내는 식이잖아요. 저항을 작게 하려면 단면적은 크게,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적어요. 저항 크게 하려면 길이가 길면 저항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선을 짧게 쓰고 굵은 선 쓰는 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크열. 아크열은 이제 흐르던 전류가 갑자기 탁 끊어지는 경우는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열이 나옵니다. 아크 방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전기열. 정전기 우리 많이 보죠. 특히 겨울철 같은 때 불꽃이 튑니다. 낙뢰, 뭐 벼락 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점화원에는 연소, 분해, 중합, 용해, 생성, 자연발화,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소 점화 에너지,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가 돼요. 자, 점화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겠죠. 최소 점화 에너지는 자, 불꽃 방전을 이용해서 방전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최소 점화 에너지는 매우 낮겠죠. 그래서 조금만 불꽃이 튀어도 휘발유나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불 붙어버리죠. 그래서 너무나 작으니까 줄 대신에 1000분의 1줄, 즉 밀리줄, 밀리라는 게 1000분의 1이잖아요. 밀리줄. 그래서 밀리메타, 그죠? 밀리메타, 밀리메타. 자, 1000분의 1메타, 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밀리는 1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한다. 그 다음에 최소 점화 에너지 기출인데, 최소 점화 에너지, 여기서 E는 최소 점화 에너지 줄이다. 그리고 C는 콘덴서 용량, 페럿이라고 그러죠. 페럿. V는 뭐 볼트죠. 전압. 그래서 최소 전압 에너지. 이건 뭐 전자기학에서 맨날 나오는 거죠. CV 제곱.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 용량 Q는 뭐 CV. 이렇게도 계산하니까 얘를 2분의 1 CVV 해서 얘를 2분의 1 QV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뭐 어쨌든 그냥 요 정도. 그리고 요거는 뭐 전자기학으로 설명하면 뭐 적분해서 하는 건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 그냥 어차피 암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E는 2분의 1 CV, 그 다음에 Q는 CV라는 식 알면 이렇게도 나타내더라 라는 거 정도만 되면 돼요. 자, Q는 이건 이제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콘덴서 용량, 콘덴서 용량이에요. 콘덴서. 콘덴서, 자, 전자를 담아둘 수 있는 그 용량, 콘덴서. 그걸 콘덴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죠? 이렇게. 정전 용량 이렇게요. 그럼 이제 전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모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전 용량, 이제 용량을 이제 C로 나타낸다고요.
V는 당연히 볼티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이 둘의 곱을 Q로 나타내요.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2분의 1 QV로 나타내요. 근데 Q가 뭐냐? CV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CV제곱.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별 뭐 최소 점화 에너지들이 쫙 나오죠. 그러면 뭐 이걸 어떻게 뭐 다 외우라는 거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뭐 이황화탄소부터 수소, 아세틸렌 우리 눈에 익숙한 것들 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펜탄, 에탄, 톨루엔, 프로판 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보면은 자, 알칸계죠. 전부 다 메탄, 펜탄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쪽들은 지금 보면 최소 점화 에너지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쭉 보시면 얘는 뭐 다 0.2대예요. 0.2. 그죠? 0.2대. 최소 점화 에너지들이 0.22 밀리줄 뭐 다 이래요. 그래서 이쪽은 자, 이제 뭐 이제 이쪽 뭐 알칸계라 그래요. 뭐 원탄, 에탄, 뭐 프로판, 부탄, 메탄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알칸계는 전부 다 최소 점화 에너지가 밀리줄에서 0.2 언저리들이에요. 다 보시다 보면. 그죠? 물론 요거는 이제 0.36이지만, 그래서 요건 또 탄이 아니잖아요. 알데히드고. 그러니까 탄들이 다 이렇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대충 기억을 하실 수 있고요. 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 벤젠 같은 경우인데 얘는 C6H6 얘는 이제 0.20에서 이쪽보다 좀 약간 더 작죠. 그래서 알칸계랑 좀 최소 점화 에너지는 거의 근접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황화탄소, 수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작죠, 값이. 그래서 이쪽도 훨씬 더 작죠. 부타디엔, 뭐 에틸 이런 것들, 메탄올, 에테르 잘 타는 것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수치가 매우 적다라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0.2대, 이쪽은 뭐 0.1대 0.1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1대1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쪽은 알칸계,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 수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잘 폭발하고 그러니까 금방 알죠. 수소, 아세틸렌 작다고요.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같은 거 작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벤젠 같은 거는 뭐 워낙 우리 주변에서 뭐 흔히 보는 거니까 벤젠 같은 것도 에테르도 흔히 보죠. 그래서 이거 보면 차이가 별로 없죠. 한 0.2 근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표가 이해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소의 종류를 보면은 기체의 연소 보면은 뭐 일정량의 가연성 이체 산소를 접촉시킨 상태에서 점화원을 주게 되면 산소와 접촉하고 있는 부분부터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데 이것을 기체의 연소라고 한다. 뭐 그래서 기체의 연소라는 것은 가연성 기체에 산소를 접촉시켜 준다. 그러면 점화원을 딱 주게 되면 이제 접촉하고 있는 부분부터 불꽃을 내면서 탄다. 이것을 기체의 연소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연소는 불꽃이 있으나 불꽃은 있지만 불티가 없는 연소로서 불꽃 연소 또는 이건 이제 발염 연소라고 한다. 자, 불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불티가 모닥불 같은 거 피우면은 막 난리죠. 잿가루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꽃은 있죠, 기체는. 그렇죠? 우리 그 가스레인지에 태우면은. 그렇지만 뭐 거기서 무슨 뭐 불티가 날라와서 뭐 나의 하얀 옷에 막 떨어지거나 껌댕이 묻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꽃 연소는 자, 예열대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예열대가 존재하지 않는 확산 연소. 예열대가 존재하지 않는 확산 연소. 그다음에 예열대가 존재해서 자, 화력을 자력으로 수반하는 예혼합 연소.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 요거에 대한 용어의 구별만 하시면 돼요. 예열대가 있느냐, 예열대가 없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열대가 없는 게 확산 연소. 그다음에 예열대가 존재해서 화염을 자력으로 수반하는 예혼합 연소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 자, 예열대는 뭐 글자 그대로 가열은 됐지만 아직 발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예열대라 그래요. 예열대. 자, 가열은 됐지만 아직 발화하지
아는 구역, 그걸 예열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자, 기체 연소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체 연소의 가장 큰 연소는 예호남 연소, 예열대가 있는 거죠. 예호남 연소에 의해서 폭발을 한다. 폭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체 연소의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자, 고체나 액체는 자, 산소를 공급한다고 해도 폭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체나 액체는. 그래서 요 디귿과 미음을 눈여겨서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액체 연소 이어가겠습니다.